안녕하세요, 태국 김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월요일이고요, 일본 여행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또 일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뭐랄까 여행 같은 거 가면은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일정도 되게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원산복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장애인과 함께 떠나는 여행, 그 중에서도 화장실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도 가끔 출연하는 저희 와이프가 휠체어를 타죠. 휠체어를 타는데 그 휠체어를 타면서 이제 여행을 할 때는 되게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을 잡더라도요,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자 여기서 장애인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그래서 그런 장애인이 이렇게 문턱이 없는지, 그 다음에 호텔에서도 장애인이 안에를 돌아다닐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그런 거를 봐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 한 3성급 싼 호텔들은요, 어떤 데는 계단만 있는 그런 곳이 있고요, 조금 4성, 5성급 가면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램프 같은 거 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방도 되게 중요해요. 호텔을 예약할 때 제가 고려를 또 많이 하는 게 바로 씻는 겁니다. 씻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유니버셜 룸이라고 이렇게 장애인을 전용으로 한 그런 방들이 있어요. 그런 방은 한 디럭스급 정도의 가격이라든가 디럭스에서 좀 더 비싼 그런 가격을 측정하고 있어서요, 아고다를 통해서 예약을 해서 가더라도 가격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을 예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아고다를 예약하고 예약 번호를 받고 나서 그 호텔에 연락을 해서 장애인용 방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방이 있으면은 이제 하는 거고, 방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서는 이거 그러면은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방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는 객실을 사용할 때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뭐 한국은 괜찮고요, 근데 이제 일본이랑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화장실 변기하고요, 그 다음에 욕실을 분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변기 옆에 욕조가 있고 뭐 그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 그 욕실 안에 화장실이 있고 또 거기 있다거나, 그 다음에 하수구가 있다거나, 이게 물이 이제 배수가 돼야 되죠.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본하고 유럽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부터 한번 볼게요. 일본의 호텔에서 장애인 휠체어 타는 사람과 숙박을 할 경우에 어떤 걸 먼저 봐야 되냐면은 화장실을 먼저 꼭 보셔야 돼요. 욕실이 따로 있으면요, 욕실하고 그 변기가 있는 데가 따로 있으면요, 솔직히 말해서 휠체어가 들어가서 변기에 못 앉을 정도로 좁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휠체어가 적어도 가서 용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공간이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방을 예약해야 되고요. 물론 뭐 그동안에 여행을 많이 다니시거나 저처럼 뭐 이렇게 숙달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방을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고로 인해서 또는 뭐 어떤 부득이하게 휠체어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여행을 떠났다, 어떤 용무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화장실, 욕실이 같이 있는지 그런 것도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그 변기 쪽에는 하수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욕조에서는 샤워를 하는데 물이 다 욕조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배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차피 그 화장실 그 하수구를 이렇게 PVC 같은 거나 이렇게 만들 때, 배수를 만들 때 그냥 위에다 구멍 하나 더 뚫어서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건조하게 관리를 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습하지 않게, 뭐 곰팡이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건조하게 유지를 하려고 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갔다고 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뭐 전용 뭐 욕실이 있다거나 또는 뭐 화장실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껏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장애인을 뭐 배려하는 것 같지만은 뭐 그렇잖아요. 뭐 선진국이니까는 뭐 장애인을 배려하고 뭐 길이 반듯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기업들이 하는 거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는 곳이 저는 유럽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유럽을 전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적어도 스위스, 그 다음에
뭐 프랑스, 독일, 또 어디죠? 저기 스위스 또 갔고, 오스트리아, 부다페스트 뭐 그런 데 갔었거든요. 그런 데 갔을 때 5성급 호텔에서나 4성급 이상의 호텔에서 숙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그런 내부 시설이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무시할 정도.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숙박할 때 거의 뭐 숙박을 굉장히 극한 상황까지 몰아넣는 그런 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들이 여행을 다니는 데는 굉장히 제약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몸이 건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와이프를 제가 캐리를 하는데, 보통 다른 분들 이제 나이가 있는 분들이나 뭐 그랬을 경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장애인도 이제 휠체어를 타는 사람도 두 가지죠. 완전히 못 걷거나 그냥 걷는데 조금 많이 오래 못 걷거나 힘이 부족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에서 생각하는 장애 수준은요, 휠체어를 타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몸을 이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걸을 수는 있는데 휠체어 타는 사람들, 요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평등하지 않아요. 여기서 평등은요, 똑같은 레벨을 맞춰야 되는데 모든 장애인들 각 단계의 장애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맞추지 않고 그냥 조금은 걸을 수 있는데 뭐랄까 약간 몸이 불편한 사람 정도의 수준의 장애를 그 사람들은 장애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모든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장애가 좀 높은 수준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나마 다행인 거는 화장실 하나는 진짜 잘 돼 있어요. 이 단점도 아니고 장점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의 그런 매뉴화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끝에 있는 끝에 있는 도시에 가든 저 위쪽에 있는 도시에 가든 기준은 항상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 뭐 높이는 이렇고 재질은 이렇고 그 다음에 뭐 버튼은 이렇고, 여러 가지가 그 매뉴얼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어딜 가든 그 매뉴얼대로 만든 것처럼 항상 똑같았습니다. 크기도요, 뭐 저기는 좁고 여기는 넓고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공공기관, 그런 뭐 디즈니랜드라든가 아니면 뭐 바깥에 있는 어떤 쇼핑몰이라든가 그런 데 화장실을 가면요, 사이즈가 거의 똑같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이즈를 갖게 함으로 해서 어디서든 그 면적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그냥 뭐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장애인들을 위하는 것처럼 신용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다지 실용성이 없는 거. 그 다음에 그곳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식 수준.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화장실을 쓰거나, 그 다음에 가서 막 개인적인 용무로 막 가서 막 난리치고, 네, 굉장히 지저분하게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만났는데요. 그런 장소를 사용하는 의식 수준, 국민 의식 수준도 중요하고요.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거를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설만 좋아서 된다, 의식만 좋아서 된다, 그건 아니고 두 개가 다 좋아야지만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더 자극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제 사업에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시설이라든가 공장에도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연 뭐 우리 직원들이 장애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더 뭐랄까 편안하고 깨끗하고 더 매뉴얼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찾아봐도 장애인과 함께 여행을 가면서 거기서 겪었던 에피소드, 그런 거는 굉장히 찾기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썰 푸는 것도 거의 드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와이프가 휠체어를 타고 마침 그래서 그거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게 돼요. 아주 미세한 건데 그 횡단보도에 떠난 그 도로에 사거리 같은데 이제 길 건너야 되잖아요. 초록불로. 한국과 일본의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도 해요, 정확하게. 듬성듬성합니다.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살짝 진짜 그 미세한 그 작업자들의 그런 뭐랄까 전문 의식,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신문고에다 많이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기왕 할 거면은 완벽하게 딱 그 휠체어 같은 것들이 바퀴에 달린 것들이 이렇게 잘 가게끔 하지, 하다가 조금 이렇게 살짝 어긋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넘어진다거나 앞으로 꼬꾸라지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어요. 그냥 완전히 이렇게 딱 붙이게. 그 일하는 사람 자체의 의식 수준을 볼 수 있었어요. 거기서. 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벽돌 같은 걸 놓냐. 물론 뭐 태국은 뭐 따질 것도 없고요. 태국도 그렇게 합니다. 사기업이 하는 데서는요. 공공기관이 약하고 여기는 사기업이 강합니다. 사기업은 되려 그런 장애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잘 해놨어요.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후진적이죠. 하지만 유럽은 국가에서 하는 건 선진인데 사기업이 하는 건 후지고, 일본은 둘 다 선진에다 선진인데 이제 그 기준이 이제 약간 노인들, 어쨌든 노인들을 위해서 또는 장애가 살짝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여행을 다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다, 겁을 내야 되냐? 뭐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다니는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걸 알려주고 그러면은 조금씩 변해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분들하고 어디 여행을 다니는 게 솔직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두려워해서 집안에만 있다거나 동네에서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솔직히 좀 인생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보조해주는 그런 분들은 장애를 가진 분들하고 여행을 같이 다니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이제 제가 일본에서 촬영한 그런 화장실 같은 거, 화장실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리고 사진에서는 이제 그 블록 자체가 스텝을 없애도록 이렇게 그런 블록이 따로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영상의 마무리에다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애를 가진 분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아무리 뭐 유럽의 좋은 도시 뭐 이렇게 가더라도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솔직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가서도 배려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호텔 같은 데서는 또 그나마 떨어졌는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런 방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점수를 주면 일본은 모두가 높았다. 하지만 약간 부족한 점은 있지만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높았고, 유럽은 마치 그런 것 같지만은 실제 가보면은 되게 후진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장애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행을 다니시면 되고, 저번에 홍콩을 갔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 택시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따로 달린 게 있어요. 그 이렇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택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그때 다녀왔었는데요. 캐나다도 그런 택시를 따로 부를 수는 있습니다. 좀 오래 기다려서 그렇지. 이제 그런 택시가 있고, 뭐 호텔은 캐나다도 뭐 도찐 개찐입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 호텔이나 숙박 그런 데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장애인에 대해서 같이 여행을 다녀와서 이번에는 제가 아예 마음을 먹고 화장실에만 굉장히 집중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촬영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제가 만난 그런 장애인 화장실에서 만족할 만한 화장실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뭐 그렇잖아요. 뭐 장애인들 뭐 위하고 뭐 장애인의 날 뭐 그렇게 있고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 장애인들을 대하는 의식 수준을 보면은 한국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공기업, 사기업,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국민의식 모두가 많이 발전을 이뤄야 되는 게 한국 상황이다. 마치 자기들은 선진국이냐 이렇게, 우리는 선진국이야 경제적으로 굉장히 높아 하지만은 그런 약자에 대한 배려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일단 자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자 일본어로 써 있고, 이제 여기서 열고 닫는다. 이게 자동식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 문이고, 여기에 보면 경고 문의가 있죠. 조심하세요. 그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보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 손을 여기서 바로 씻나봐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소변기인가 좀. 손댈 뻔했네. 이거는 소변기 같기도 하고, 제가 써보진 않아가지고, 이쪽 장애인 쪽은. 비대 시설이 되어 있고요. 쓰레기통도 굉장히 깔끔하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재질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스프링이 있어서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벽면에 4개가 고정되어 있어서 등받이가 튼튼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동 물내림, 그 다음에 여기 비대인데 여기 손가락을 저 뒤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크게 버튼이 크게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높이도 이게 보니까는 장애인 그 휠체어 탄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게 높이가 낮아요. 한 60cm 정도? 65cm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반보다 한 10cm, 15cm 정도 낮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휠체어를 타는데 거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서 뭐 기저귀를 간다거나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예, 그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침대까지는 되어 있는 곳은 저는 처음 봐요. 뭐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항에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입니다. 오케이. 여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인데요. 역시 빠짐없이 매뉴얼이 있고요. 뭐 어디에 뭐가 있다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의 웬만한 호텔이나 그런 데보다 또는 좋은 상가보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반 고속도로에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이요. 여기 보면은 침대가 보이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옷이라든가 그런 거를 갈아입을 수 있도록 간이 침대가 같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제로도 사용이 가능한 이런 장애인용 화장실 우리가 많이 보고 배워야 됩니다.